어제 정부 개헌안의 내용이 1차로 공개되었습니다. 내일까지 개헌안 대국민 설명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왜 6월 개헌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이 바라고 또 정치권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6월 개헌이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당론도 가장 먼저 채택했고 그 누구보다 민심에 따라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번 개헌은 주권 개헌, 군권 개헌, 민생 개헌으로 촛불 혁명을 완결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정부를 향해 이게 나라냐,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런 국민의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는 개헌으로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거권을 기본권에 포함시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해서 국민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헌이라 할 것입니다. 야당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위해 이런 개헌을 골코세만 열중한다면 그럴수록 민심과는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홍준표 대표는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 듣도 보도 못한 제왕적 대표라 할 것입니다. 제1야당의 거대 의석을 방패 삼아서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시스트적인 협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헌법에 명백하게 보장된 권한입니다. 국회가 개헌 발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면서 대통령도 하지 말라 하는 식의 태도는 그 어떤 국민도 수긍하기가 어려운 정략적인 태도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국회 총리 추천을 하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식으로 권력 나눠먹기 의도를 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세력이야말로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으면서 국민을 위한 척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는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만에 개헌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방부가 탄핵 촛불 집회 당시 위수령 발동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특정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병력 출동의 근거로 계엄령이 더 적합하며 무기 사용 범위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00만 국민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진행한 촛불혁명에 대해 치안유지 목적을 운운하며 군대 투입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대단히 불순한 시도라 할 것입니다. 문건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지만 위수령 계엄령 그리고 무기 사용과 같은 일은 국방장관의 차원에서만 검토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문건을 한 전 장관이 누구의 지시나 요청에 의해 작성하게 한 것인지 그리고 이 문건을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를 유린하려 했던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 앞에 스스로 체념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법원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상 같은 잣대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과 UAE 순방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베트남 UAE와 전방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미래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한다는 MOU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찍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순방으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더욱 선명하게 그려간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경제 활로를 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차분히 준비되고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경제외교의 시동을 거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핵심 거점 국가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미래지향적 합의를 도출해 내리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뛰어난 협상 능력이 안보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에서도 발휘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성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화답할 시간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국민 개헌의 가장 중요한 뼈대 중의 하나인 헌법 전문과 기본권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60 항쟁 등을 추가해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체임을 증명하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권력의 폭압에 맞섰던 역사적 사건들의 정신을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으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이들 사건은 이념과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어서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당히 헌법 전문의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 기본권의 틀도 뿌리부터 대폭 손질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권리의 성격을 제외하고 기본권의 주체가 사람임을 천명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천부 인권을 우리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보다 더 강력하게 확인했습니다.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확인한 촛불 혁명 정신에 맞춰 국민적 참여와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 발언권, 국민 소환권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청와대의 어제 발표는 결국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보다 더 구체화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민개헌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당이 당론으로 정한 개헌의 핵심 내용과 같은 정신을 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대통령 개헌 발의가 예고된 3월 26일 발의 날짜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과 국민투표법을 한번 읽어봤더라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지난 19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왜 굳이 26일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 그에 대한 대답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49조에 의해 투표일 18일 전까지 즉 5월 26일까지는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를 해야만 합니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는 5월 25일까지 국회가 개헌안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최대한 만족시키려면 3월 26일에 발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에 정해진 법정 시한을 역산하여 보면
대통령 개헌 발의 마지노선이 3월 26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때까지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로 촛불의 명령인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국회의 협상 시간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그동안 국회에 주어졌던 그 많은 시간 동안 국회 개헌안 마련을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내놓아야지 국회가 제안하지 못한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맹비난하는 것은 시험 날짜 잡아놓고 준비하지 않은 수험생과 같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 본회의장 입장 거부와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제명 처리를 밝혔는데 그것은 공산당식 공개 처형을 연상케 합니다. 아무리 홍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본인 거취를 맡기고 선거에 올인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질질 끌겠다는 것은 민심을 저버린 처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올인 전략으로 천재이류의 역사적 기회를 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야당의 개헌 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마지막까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포함해 이제 남은 시간은 5일에 불과하지만 여야가 뜻을 모은다면 국민 개헌을 완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사가 우리 정치권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개헌 협상에 돌입하자는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계속 제가 전화드리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 씨를 만나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과거사 관련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과거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사법기관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할 만합니다. 모든 화해와 진실의 시작은 가해자 내지는 그 집단의 진정 어린 사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87년 민주화운동으로 군부독재와 권위주의는 어느 정도 청산됐지만 권력에 부역하고 국민의 기본권 위에 군림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 요구는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검찰이 권력의 입맛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법 정의의 수호자로 거듭나는 길은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개혁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공수처 등 사법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문 총장의 진정 어린 사과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검찰도 스스로 시대가 바라는 검찰상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성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국민 기본권, 남북 통일, 지방대체에 대한 개헌 논의가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특정 개헌으로 흘러갑니다. 개헌은 대전환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헌법 제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헌 요구는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입니다. 이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6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개헌은 시대정신이고 대통령의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개헌안 일부 내용을 1차 공개했습니다.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를 확대하고 기존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개헌안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이중 배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2항은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조항입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월남전으로 인한 국가 배상 소송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자 제정한 법률이 이혼 판결로 효력을 잃자 이를 헌법상 제한으로 규정하는 폭거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유신헌법은 수십 년 동안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군인 등의 기본권을 박탈했습니다. 이제 유신의 척표를 끊어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당당한 기본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눈부신 성장으로 대한민국은 GDP 규모 세계 11위 경제성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156개국 중 57위에 불과합니다. 복지국가로 이름 높은 북유럽 국가의 10위권 내에 다수 포진되어 있는 점에 비춰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시사한 바가 큽니다. 어제 청와대는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 중심인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여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뜻이 문재인 정부와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당 역시 동의할 수 있는 명제일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5월 대선 후보 당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6년 9월 대정부 질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모든 분야가 30년 전 헌법 체계로는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87년 헌법 체계 하에서는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격조 높은 탁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리 향례적 사고에 빠져 무조건적 발목 잡기로 국민을 위한 개헌을 저지하기보다 당을 이끄는 두 대표의 발언을 받들어 조속히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화해와 진실의 시작은 가해자 내지는 그 집단의 진정어린 사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87년 민주화운동으로 군부독재와 권위주의는 어느 정도 청산됐지만 권력에 부역하고 국민의 기본권 위에 군림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 요구는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검찰이 권력의 입맛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법정의의 수호자로 거듭나는 길은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개혁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공수처 등 사법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문 총장의 진정어린 사과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검찰도 스스로 시대가 바라는 검찰상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성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대표위원회 박명수입니다. 국민 기본권, 남북 통일에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 논의가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특정 개헌으로 흘러갑니다. 개헌은 대전환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헌법 제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헌 요구는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입니다. 이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6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개헌은 시대정신이고 대통령의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개헌안 일부 내용을 1차 공개했습니다.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를 확대하고 기존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변하는 시대상에 맞추어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개헌안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이중 배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2항은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조항입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월남전으로 인한 국가 배상 소송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자 제정한 법률이 이혼 판결로 효력을 잃자 이를 헌법상 제한으로 규정하는 폭거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유신헌법은 수십 년 동안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군인 등의 기본권을 박탈했습니다. 이제 유신의 척포를 끊어내야 합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국가의 시적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당당한 기본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눈부신 성장으로 대한민국은 GDP 규모 세계 11위 경제 성장으로 대국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척 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는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만에 개헌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야당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방부가 탄핵 촛불 집회 당시 위수령 발동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특정 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병력 출동의 근거로 계엄령이 더 적합하며 무기 사용 범위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00만 국민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질서 정연하게 진행한 촛불 혁명에 대해 치안 유지 목적을 운운하며 군대 투입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대단히 불순한 시도라 할 것입니다. 문건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지만 위수령 계엄령 그리고 무기 사용과 같은 일은 국방장관의 차원에서만 검토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문건을 한 전 장관이 누구의 지시나 요청에 의해 작성하게 한 것인지 그리고 이 문건을 누구에게 보고하고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유린하려 했던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 앞에 스스로 체념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법원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상 같은 잣대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과 UAE 순방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베트남 UAE와 전방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미래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한다는 MOU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찍이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번 순방으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더욱 선명하게 그려간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경제 활로를 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월 26일까지는 국민투표율과 국민투표안 공고를 해야만 합니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는 5월 25일까지 국회가 개헌안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최대한 만족시키려면 3월 26일에 발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에 정해진 법정 시한을 역산하여 보면 대통령 개헌 발의의 마지노선이 3월 26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때까지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로 촛불의 명령인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국회의 협상 시간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그동안 국회에 주어졌던 그 많은 시간 동안 국회 개헌안 마련을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내놓아야지 국회가 제안하지 못한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맹비난하는 것은 시험 날짜 잡아놓고 준비하지 않은 수험생과 같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제 본회의장 입장 거부와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제명 처리를 밝혔는데 그것은 공산당식 공개 처형을 연상케 합니다. 아무리 홍 대표가 지방선거 결과에 본인 거취를 맡기고 선거에 올인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질질 끌겠다는 것은 민심을 저버린 처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올인 전략으로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야당의 개헌 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마지막까지 국회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포함해 이제 남은 시간은 5일에 불과하지만 여야가 뜻을 모은다면 국민 개헌을 완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사가 우리 정치권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개헌 협상에 돌입하자는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계속 제가 전화드리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 씨를 만나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과거사 관련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과거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사법기관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할 만합니다. 모든 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이 차분히 준비되고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경제외교의 시동을 거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핵심 거점 국가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미래지향적 합의를 도출해 내리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뛰어난 협상 능력이 안보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에서도 발휘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성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화답할 시간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국민 개헌의 가장 중요한 뼈대 중의 하나인 헌법 전문과 기본권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60 항쟁 등을 추가해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체임을 증명하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권력의 포갑에 맞섰던 역사적 사건들의 정신을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으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이들 사건은 이념과 정치적 견해를 뛰어넘어서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당히 헌법 전문의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 기본권의 틀도 뿌리부터 대폭 손질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권리의 성격을 제외하고 기본권의 주체가 사람임을 천명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천부 인권을 우리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보다 더 강력하게 확인했습니다. 또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확인한 촛불 혁명 정신에 맞춰 국민적 참여와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 발언권, 국민 소환권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청와대의 어제 발표는 결국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보다 더 구체화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민개헌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당이 당론으로 정한 개헌의 핵심 내용과 같은 정신을 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대통령 개헌 발의가 예고된 3월 26일 발의 날짜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과 국민투표법을 한번 읽어봤더라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지난 19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왜 굳이 26일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 그에 대한 대답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49조에 의해 투표일 18일 전까지, 즉 어제 정부 개헌안의 내용이 1차로 공개되었습니다. 내일까지 개헌안 대국민 설명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왜 6월 개헌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이 바라고 또 정치권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6월 개헌이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당론도 가장 먼저 채택했고 그 누구보다 민심에 따라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번 개헌은 주권 개헌, 군권 개헌, 민생 개헌으로 촛불 혁명을 완결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정부를 향해 이게 나라냐,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런 국민의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는 개헌으로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주거권을 기본권에 포함시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해서 국민의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헌이라 할 것입니다. 야당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위해 이런 개헌을 골코세만 열중한다면 그럴수록 민심과는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홍준표 대표는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을 제명하겠다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 듣도 보도 못한 제왕적 대표라 할 것입니다. 제1야당의 거대 의석을 방패 삼아서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파시스트적인 협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헌법에 명백하게 보장된 권한입니다. 국회가 개헌 발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면서 대통령도 하지 말라 하는 식의 태도는 그 어떤 국민도 수긍하기가 어려운 정략적인 태도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국회 총리 추천을 하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식으로 권력 나눠먹기 의도를 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세력이야말로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으면서